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한 의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인물들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카드도 인사카드도 남아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인재 영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까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최진봉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해서 오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물론 뭐 국민의힘과 약간 거리를 두고 또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오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본인 스스로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설사 사실을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민주당으로 와서 활동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들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예전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에서 의원 하시던 분도 많이 오시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망 예상이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냐 이게 지금 소위 많은 사람이 놀랄 만한 사람이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누군지 윤곽이 잡히질 않아요. 아마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거 맞다는 진짜 말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범규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인재 영입에 대한 뉴스들 나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될 만한 후보에게 상대편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 영입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을 과거에는 이제 철새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얘기가 전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친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하시는데 절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은 보수를 가치를 높이자 개혁 혁신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까지 남아서 지키시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뭐 세간에서 깜짝 놀랄 김상욱 의원이 깜짝 놀랄 후보 그런 저 인사인지는 저는 동의를 전혀 못 하겠는 게 가라고 지금 등 떠밀어도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본인의 얘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지금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했고요.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히려. 그런 거는 거치 표명은 빨리 본인이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면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당 원내대표도 떠나라고 그러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시당 위원장도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거기서 다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 그만뒀는데 거치 표명은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빨리 떠나는 게 낫지 누가 후보가 되면 남을 수 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남겠다 이런 그런 얘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구차하죠. 알겠습니다. 자, 일반 시민 입장에선 덜 주목한 뉴스긴 한데요. 정치인들 입장에선 주목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국회의원들의 평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공천받을 때 중요한 이 평가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반영하겠다. 바람직한 현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득표율을 반영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투표율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득표율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반영하고 안 하는 것보다 사실은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잖아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원해줘서 당선된 분들이기도 하고 저는 민주당이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더라도 그 후보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랬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덜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랜카드를 걸는 거나 아니면 막 홍보하고 격려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 후보가 됐으면 그 사람을 밀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이 그럴 정치 결차선에서 모여 있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에 누군가 후보가 됐는데 물론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했던 후보가 안 됐다고 해서 딴 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무슨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에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후보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함께하는 모습은 번듯이 보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평가에 들어가는 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그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컨대. 근데 뭐 열심히 안 하는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서 그건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범규 위원장님, 국민의힘의 인천시당 위원장이시고 네. 인천 남동갑 위원장,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이렇게 득표율과 그리고 지역구 사정마다 좀 다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거 민주당에서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해야 지금, 돼요? 예.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겠죠. 비명계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당협 활동 보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는 3개월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당협위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그 얘기에 동의하는 게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도 똑같은 여건 속에서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에서도 저는 공천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4년 동안의 그런 내용들이 쌓여서 공천에 반영이 돼야만 그 정당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대선에서도 내선 거치는 안 뛰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